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어제 시장은 거의 패닉이었죠. 물론 우리나라는 1%대 하락률을 보였지만 일본은 7.4%, 그 다음에 유로존은 2%대 하락률을 보였죠. 실제 양적 완화를 종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이 퍼진 미국은 소폭 조정 주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었죠. 어저께 시장의 아주 중요한 뉴스는 양적 완화가 될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반응을 줬던 가장 중요한 나라는 일본이었죠. 일본이 어저께 7%를 하락했고 엔화가 103.72까지 갔다가 7엔까지 갔다가 그것이 100일대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보였죠. 어저께 일본장 하락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신 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엔화 약세가 너무 강해지면서 일본 주가는 급등할 때 우리나라는 맥을 못 쳤거든요. 근데 일본은 주가가 밀리면서 엔화가 강세로 돌변하는 상황이 어저께 발생을 했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호재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엔화가 약세가 지속됨으로 인해 수출의 부진 우려가 외국인 투자를 꺼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엔화가 강세로 변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출에서의 어려움을 일시나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부분이죠. 일본이 어저께 주가가 폭락하게 된 계기를 본다면 일단 장기 국채 금리가 뛰었죠. 그것이 이제 시장의 문제가 됐고 그로 인해서 일단 주식 시장에서 물량이 상당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거기다 엔화 약세에 베팅했던 어떤 투자가들이 엔화 매수를 통해서 해지를 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본 엔화 강세가 전환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어저께 일본장의 모습을 보면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다는 거죠. 그것도 꼭지점에서. 그 얘기는 일본 주가가 밀리면서 주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열린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엔화가 강세로 돌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미국장은 오늘 소폭 조정하고 끝났는데요. 주간 신규 실업 선고 건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34만 건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실업률을 줄일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양적 완화를 정말 종료할 수도 있는 악재이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지표의 개선, 그 다음에 주택 시장에서의 개선 모습이 시장을 다시 살려내는 모습이었다라는 부분이죠. 어저께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 윌리엄스나 아니면 제임스 블라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양적 완화는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적 완화가 줄지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양적 완화가 종료가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참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고집을 부리는 건지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양적 완화가 종료하는 것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너무 이른 시점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적 완화를 종료하기엔 필요한 전제 조건이었던 부분들이 충족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유로존의 양적 완화를 주장했던 미국인데 유로존이 이제 경기 병착할 만한 시점에서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면 유로존이 뭘 믿고 양적 완화를 경기 부양을 할까라는 생각 또한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 시간은 아마도 벤버랭키 의장의 임기 안까지는 버텨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죠. 시장에서는 벤버랭키 의장이 내년 1월까지인데 벌써 8월에 이 사람이 의장직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 벤버랭키 의장이 갑자기 시장을 이끌다가 시장에서 도망가려고 할까요?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시장을 양적 완화로 해서 잘 이끌어주고 이것을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자기 임기를 마치고 끝내야지 8월에
갑자기 도망가듯이 그만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시장 뉴스는 정말 황당한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적어도 자기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시장에 힌트는 줘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벤 버냉키 회장이 내년 1월에 그만두는 것도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됐냐면 적어도 자기가 뿌린 씨앗에 대해 거두고는 가야죠. 왜냐하면 지금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떠한 논문도 없습니다. 과거에 1994년도에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1년 동안 3% 올린 것 외에는 한 게 없죠. 또 과거 사례를 본다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그린스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지표가 좋아지는 거에 맞춰서 금리를 인상해서 지표에서 막은 것 외에는 사실 그 기술적인 거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간다? 이거 너무 앞서가는 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됐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미국은 일단 올해 FOMC 회의가 5번 있습니다. 거기서 벤 버냉키 기장이 연설하는 시점은 6월, 9월, 12월 이렇게 3개가 있죠. 아마도 그 시점에서 9월에 아마 포인트를 지금 시장에 맞추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다. 적어도 실업률이 7.1,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이 나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1.1이라면 시장은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일본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전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주가를 못 가게 했었던 시점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17대에서 18대로 정권이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서 1호를 보냈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해결됐죠. 두 번째는 뱅가드 물량이 나온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6월 말이면 끝납니다. 7월 3일까지니까 거의 다 끝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의 최악이었던 개성공단이 일단 단기적으로 폐쇄되면서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은 마무리 국면이라고 판단하죠. 이제부터는 새로 북한과의 문제는 새롭게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시점에서 엔화가 약세로 돌변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해주면서 시장이 갈 수 있는 시장에서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일단 1차적으로 인하해서 추가적인 완화 가능성, 정부에서는 계속 0.50bp 이상, 금리로는 2%까지는 내려줘야 된다라 그래서 아직도 0.50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에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북한은 어저께 6.15 공동성명에 대한 행사를 우리나라로 같이 하자, 개성공단에서 하자라는 제안을 했다고 하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북한이 중국에 특사를 보내면서 뭔가 유연한 자세를 보이려는 것은 새롭게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약간의 해소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뱅가드 물량도 어느 정도 해결 국면에 있죠. 18대 정부가 완전히 들어선 부분이 있죠. 엔화가 약세로 가다가 강세로 돌변하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강력한 약세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호재만 만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엔달러부터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달러 차트를 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103.59까지, 7일까지 갔다가 지금 밀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101.95. 여기 상태에서 밀려오면은 90대로 밀립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는 숨통이 한번 트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일봉입니다. 일봉 보시면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밀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폭 반등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추가적 조정 가능성. 그 얘기는 엔화가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엔화 강세가 진행될 수 있다. 우리나라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입니다. 원달러 주봉인데요. 주봉 보시면은 일목균형표상으로 아주 정석적인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우문을 뚫고 올라가다가 우문에서 밀려서 다시 우문으로 재진입하는 때 이거는 아주 큰 시세를 줄 때 나타나는 차트의 모습. 그렇다면 엔화는 1,200원대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 원화는 1,200원까지 갈 것이다. 그럼 엔화가 강세로 돌변하고
원화가 1,200원 가면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출로서 어려웠던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거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아주 큰 호재가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잘 마무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